고요했던 아프리카 초원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코끼리가 도대체 왜 속절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걸까요? 2025년 아프리카 코끼리 떼죽음. 과연 무엇이 이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걸까요? 생명의 땅 아프리카, 그곳에서 가장 웅장하고 지혜로운 생명체 중 하나인 코끼리가 최근 심상치 않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접어들면서 아프리카 대륙 여러 곳에서 코끼리 떼죽음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들이 집단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개별 생명의 소멸을 넘어 아프리카 생태계 전체의 균형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츠와나 오카방고 삼각주 지역에서 발생한 의문의 코끼리 폐사 사건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삼각주이자 수많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습지와 푸른 초원, 그리고 풍부한 수자원은 아프리카 야생동물들에게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아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야생동물들의 역동적인 삶을 직접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만 11마리의 코끼리가 원인 불명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11마리의 죽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약 3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떼죽음을 당했던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코끼리들은 아무런 외상 없이 상아가 온전히 보존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밀렵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죽음임을 시사했습니다. 밀렵은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상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밀렵꾼들의 소행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이 미스터리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들의 사체와 주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며 독극물 중독, 질병 감염, 혹은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떼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조사와 연구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시아노박테리아 독소였습니다. 이 독소는 남조류 독소라고도 불리며 물웅덩이의 번성한 녹조에서 발생합니다. 녹조는 여름철 강이나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특정 종류의 남조류는 신경독이나 간독소를 생성하여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독소가 코끼리들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폐사한 코끼리들의 뇌 조직에서 시아노박테리아 독소의 흔적이 다량 발견되면서 이 가설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독성은 매우 치명적이어서 코끼리들이 노출된 후 약 16km를 이동하다가 결국 쓰러져 죽음에 이르렀다고 추정됩니다. 거대한 코끼리들이 그 엄청난 체구와 생명력을 가지고서도 독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물을 찾아 이동하다가 끝내 쓰러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비극적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이동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의 영향으로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시아노박테리아 독소의 강력한 치명성과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서식,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환경, 과학자들에게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시아노박테리아의 번성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수온을 높여 녹조류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물웅덩이의 수질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유해한 녹조류가 번성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웅덩이의 수위가 낮아지고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 영양분이 축적되어 녹조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서 이 독소들이 넓게 퍼져나가 코끼리들에게 노출될 확률을 높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웅덩이의 오염을 넘어 코끼리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기후로 인한 중독이라는 새로운 재앙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기후 위기의 한 단면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욱 심화될 경우 유사한 환경 재앙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비단 코끼리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과 심지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코끼리 떼죽음의 원인이 비단 시아노박테리아 독소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도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엘니뇨로 인해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건기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짐바브웨의 황게 국립공원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10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물을 찾아 멀리 이동하다가 탈진하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과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코끼리들은 가뭄이 길어질수록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어린 코끼리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하여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미 코끼리들이 젖을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해지면서 새끼 코끼리들의 영양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웅덩이가 마르고 식물이 시들면서 코끼리들은 점차 생존의 한계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하루에 수백 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 동물이며 그들이 섭취하는 먹이의 대부분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뭄은 코끼리의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건기의 장기화와 불규칙한 강수 패턴은 코끼리들이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자연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 부족을 넘어 코끼리 서식지의 생태학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식지의 파괴는 코끼리뿐만 아니라 그들과 생태계를 공유하는 다른 종들에게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면 아프리카 초원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위협과 더불어 인간의 개입 또한 코끼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츠와나 정부는 2025년 9월 독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21마리의 코끼리 도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 사회와 농장을 코끼리 관련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구 통제 조치로 정당화되었지만 전 세계 동물 복지 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보츠와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끼리 개체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코끼리 수가 너무 많아지면 농경지를 침범하거나
인간 거주지 근처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간과 코끼리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명분으로 코끼리 도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끼리의 개체수를 무분별하게 줄이는 방식의 접근은 또 다른 윤리적, 생태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으로서 씨앗을 퍼뜨리고 숲을 개척하며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나 인간 거주지 침범과 같은 문제들은 코끼리의 서식지 감소와 이동, 경로 단절 등 인간의 개발 행위가 불러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도시화, 농경지 확장, 인프라 건설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코끼리들의 전통적인 이동 경로가 막히고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코끼리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인간의 거주지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코끼리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코끼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호와 복원, 이동, 통로 확보, 인간 코끼리 갈등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끼리 떼죽음은 단순히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그리고 인간과의 갈등은 코끼리라는 종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미래에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2025년과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코끼리 폐사 소식은 우리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로서 다른 종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생명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식을 채택하는 등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끼리 서식지를 보존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코끼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보호구역을 더욱 강화하고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코끼리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과 코끼리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예를 들어 농작물 보호 울타리 설치나 코끼리 이동 통로 확보와 같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코끼리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코끼리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코끼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농업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코끼리 개체수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보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보츠와나 떼죽음의 원인인 시아노박테리아 독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녹조 현상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으므로 물웅덩이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해 녹조류의 번성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위성 영상이나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지역의 수질 변화를 감지하고 독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코끼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밀렵 방지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밀렵은 상하 불법 거래와 관련하여 여전히 코끼리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강력한 법 집행과 국경 간 협력을 통해 밀렵 네트워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한 코끼리 보호 활동에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이 보호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끼리 보호가 지역 사회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단순히 아프리카 대륙의 상징을 넘어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초원을 유지하고 씨앗을 퍼뜨리며 물웅덩이를 만들고 숲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떼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음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더 이상 웅장한 코끼리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끼리의 멸종은 아프리카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코끼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코끼리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코끼리 떼죽음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웅장한 코끼리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 보호와 야생동물 보존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체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류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일 것입니다.